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5월 23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끝난 미국 시장은 장 초반에 약간 약세로 출발하다가 마지막에 하락으로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나스닥은 낙폭을 많이 줄여서 끝났고요. 다우는 0.5% 정도 하락해서 마감했습니다. 시장에서 기다리는 것은 두 가지 이슈였죠. 하나는 FMC 의사록, 두 번째는 엔비디아 실적. 엔비디아 실적은 장 끝나고 발표되기 때문에 사실 FMC 회의가 되게 중요했죠. 지난달 30일인가요? 그때부터 5월 1일까지 1박 2일로 FMC 회의가 열렸었는데요. 그때 FMC 이후에 제롬 파월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금리 인상은 없다. 인하와 동결만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FMC 의사록은 그 당시 회의했을 때 모든 의원들의 얘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제롬 파월이 그 얘기를 다 전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또 거짓말이 있습니다. 약간 거짓말이 있다기보다는 뭐랄까요, 하나는 빼고 얘기한 거죠. 이 의사록 내용을 보면 결론이 이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어디로 튈지 아직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고금리 기조를 이전 예상보다 좀 더 오래 지속할 거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금리 인상을 주장한 의원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소수 의견으로 제껴버리고 금리 인상 얘기를 하나도 하지 않고 동결과 인하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거짓말. 어떻게 보면 뭐 자기가 취사 선택해서 얘기했으니까 나는 그 중에 얘기가 나왔다고 얘기한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클리어하지가 않죠. 전체 얘기 다 해야 되죠. 소수 의견 중에 금리 인상도 원하지만 전체적 의견은 동결과 인하 쪽에 기울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금리 인상은 아예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환호를 한 거예요. 그럼 주가가 올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거짓말인 거죠. 그러면 이거는 시장 투자가들을 혼란하게 빠뜨리는 건데 왜 자꾸 이렇게 선택을 할까? 저는 굉장히 정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트럼프한테는 이제 눈밖에 났거든요. 작년 12월 달에 금리 인하를 언급하면서 트럼프가 눈밖에 났기 때문에 바이든의 줄을 서려는까지는 좋지만 있는 사실을 다 그대로 전달해서 시장이 혼란하게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 생각인데 이게 자꾸 그러네요. 금리 인상 얘기는 없다라는 식으로 했거든요. 선택지에 금리 인상은 없다. 근데 이게 막상 뚜껑을 여니까 금리 인상도 상황에 따라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기 입맛대로 표현을 한 거다, 이런 해석되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시장 투자가들이 혼란을 갖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만약에 그걸 보고 따라간 사람 다 물리는 거잖아요. 지난 12월 때도 그랬다가 나중에 바꿔가지고 시장이 얼마나 또 내려왔었잖아요. 내려왔다가 또 힘들게 했었는데 새 경제 대통령이 너무나 뭐랄까요, 정확함을 전달하지 않은 것이 좀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엔비디아가 시간에서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는데요. 1분기 매출이 260억 4천만 달러입니다. 주당 순이익이 6불 12센트, 그러니까 매출이 약 35조 6천억 정도 되는데요. 시장 예상이 246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약 15억 불 정도 더 벌은 거죠.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 5.5, 5불 59센트 정도 되는데요. 그 시장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엔비디아가 시장의 어떤 기대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5억 불 이상 정도의 추가 매출이 있어야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액면 분할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 왜냐면 이 옛날 천슬람 이런 것처럼 천 엔비디아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액면 분할 얘기가 나올 수 있다 했는데 액면 분할 10분의 1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외에 4%가 뛰었거든요. 근데 좀 아까 그 뉴스를 보니까 블랙웰이라 그래서 그 엔비디아가 요거 젠슨왕이 블랙웰 본격 생산한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 블랙웰이 그 나오면 아마존은 그 공급 계약을,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이제 그 블랙웰을 받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까지 봤던 AI치 말고 블랙웰을 받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블랙웰이 이제 곧 본격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시장, 아마존 같은 또 거래처이기 때문에 주가가 더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다, 뭐 그런 해석도
해볼 수 있겠죠. 일단 나스닥은 0.18% 하락했고요. 다우는 0.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0.5%. 차트를 보시면 이제 다우 먼저 볼게요. 다우를 보시면 다우는 지금 어저께 양봉이 나왔지만 다시 음봉을 해서 밑으로 좀 더 떨어진 상태가 됐고요. 이 업데이트가 안 됐습니다. 나스닥은 업데이트 그대로 받았는데 요 상태죠. 그렇죠? 아침에 마이너스 0.7%까지 빠졌다가 낙폭을 줄여 끝난 겁니다. 엔비디아는 5시 얘네 장 끝나고 발표했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나스닥이 강세의 흐름. 요즘은 다우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경우인데 오늘 어떨지 모르겠네요. 지금 시간에서 미니 선물이 얼마나 올라오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엔비디아가 4% 정도 산다면 시가총액 3위니까 시장의 영향력이 좀 있겠죠.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오르면 AI 관련주들이 다 오르잖아요. AMD 뭐 ASML 뭐 다 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오늘은 국내 금통위가 있습니다. 금통위가 오늘 금통위가 있는데 참 숨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23일날 이제 뉴스 별로 안 나왔었는데 오늘 금통위가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동결 가능성 98%인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지난번에 미국과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별도의 길을 가야 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요번에 소수 의견이 나오는지 봐야겠죠. 지금 어저께 22 총재의 나가라도 총재가 6월 금리 인하를 예고했어요. 그리고 영국과 캐나다도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기를 하고 있어요. 스위스와 스웨덴도 기습 인하를 얼마 전에 했어요. 이제 서로 각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유는 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이제 수출에 도움이 된다. 뭐 그런 생각도 하는 거죠. 환율이 이제 이렇게 되면 강달러가 되니까 유럽에서는 뭐 수출이나 이런데 유리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미국은 어차피 인플레이션 2%까지 가기 쉽지 않을 겁니다. 고착가 3% 고착가를 인정할 거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왜냐면 주거비가 오르는데 주거비가 떨어지기 쉽지 않아요. 한 번 올라간 주거비나 한 번 올라간 인플레이션은 잘 안 떨어집니다. 다른 걸 빼죠. 그리고 커피 같은 거 지난번에 빼가지고 인플레이션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플레이션 산정 지표를 하나 빼버려가지고 바꿔버리는 이런 짓을 하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이런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라면 내리긴 힘들 거다. 제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금리나 해서 금리로 인한 고통받는 자들을 이렇게 살려주는 그런 역할에서 경기를 띄우는 그런 상황이 돼서 주가를 한 번 더 띄우는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금리를 안 하다가 문제가 터져서 금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주가를 폭락으로 끌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를 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최소한 뷰라도 시장의 인정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가 어저께 하락했죠. 하락했습니다. 그래도 잘 버티고 올라왔는데요. 어제 코스피 보시면은 0.65% 이거 어저께 업데이트 안 됐습니다. 업데이트 안 된 겁니다. 예. 보합에 끝났습니다. 어저께 거의 보합이 약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장중에 밀렸다가 올라온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 코스피의 수급에서 어저께 변화가 뭐냐면 이 업데이트 안 됐는데요. 기관은 한 400억 매도가 됐고요. 외국인은 약 한 3천억 매수를 했었습니다. 3천억. 그래서 이거 며칠 동안 매도한 거를 싹 다 걷어들이는 그런 결론을 가져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삼성전자가 여전히 못 갔어요. 삼성전자가 이제 못 가는데요. 어저께 경계현 CEO를 그쵸? 바꿨죠. 전영현인가요? 글로 바꿨는데 그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시장에서 기다리는 거는 품질 테스트,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의 결과 요걸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품질 테스트 받는 거는요. HBM3 12단짜리예요. 12단짜리는 아직 공급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술력으로는 같다고 보는데 엔비디아가 왜 발표를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이닉스도 뉴스 보면 12단 양산이요. 아직 1, 2년 남았어요. 1년 안짝으로 남아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공급이. 근데 12단짜리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데 왜 이거를 빨리 얘기를 안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거 왜 삼성전자가 특별히 밀릴 만한 이유가 그렇게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